동남아 동물 거래의 허브로 알려진 태국의 재래시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여기 너무 위험한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찍으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외부의 시선을 경계하는 걸까요? Where did you get the animal? แต่เขาก็น่าจะเอามาจากในป่า 밀수, 어미와의 생이별, 불법 사육. 동물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로 밀수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날달걀은 꾸꾸 일 나와. 꾸꾸 계란. 바로 꾸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먹어야 돼요? 꾸꾸는 유진 씨가 2년째 키우고 있는 알비노 블루 태구라는 도마뱀이죠. 보면 즐거우세요? 네, 밥 잘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척하면 척. 유진 씨 기분 좋으라고 한 입 더. 가만히 보니 꾸꾸뿐이 아닙니다. 얘가 인절미고 이 점 있는 애가 낑낑이에요. 얘네는 제가 8년 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손을 안 타는 애들도 많은데 얘네는 워낙 아기 때부터 자주 만져서 얘네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냥 얘네 본연의 모습이 제일 예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동물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녀석들만 생각하면 없는 힘도 저절로 솟는다는 유진 씨. 유진 씨가 키우는 또 다른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뱀들 똥 싼 거 집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뱀이에요? 네.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150마리 좀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방 안 가득 채운 넥 사육장이 건물이라고 치면 한 칸 한 칸이 뱀들의 원룸인 셈인데요. 얘는 오렌지 그린 칼리코 시나몬 스파이더라고 좀 무늬가 특별하거든요. 똑같이 생긴 녀석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거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핑핑. 제가 이름도 써놨어요. 뭐라고요? 핑핑이요. 핑핑이 여기. 유진 씨와 9년째 함께했다는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녀석. 밥을 되게 잘 먹어서 뚱뚱해요. 저는 진짜 제 인생 전부인 것 같아요. 얘네도 만족스러운 환경을 해주면 잘 자라나고 저는 또 이제 잘 자라나는 모습에 만족스럽고 음식 냄새가 동물에게 해로울까 집에선 밥도 안 해먹는다는 유진 씨. 하지만 녀석들의 끼니만큼은 거른 적이 없습니다. 위!
배가 부르는 거야. 이제 배가 불러요. 먹이고 청소해주고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는 그녀. 이거 물 먹는데. 콧구녕 뽀롱뽀롱. 뱀의 생존에 필수인 탈피. 온욕도 얘네한테 좋으니까 온욕 시킬 겸 이런 애들 못 벗은 거 있으면은 탈피를 도와주는 게 좋아요. 특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일 땐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 마음 같달까요? 저는 얘네랑 이렇게 온종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큰 거 간다, 큰 거. 큰 거 간다. 정성주 씨네 가족의 일상은 희귀동물을 키우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화산석.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닥재 섞고 있어요. 거미가 밟고 다니는 바닥재예요. 방문 좀 열어줄래? 고마워. 가자, 들어가자. 거기. 하원이 들어와도 괜찮겠어? 얘 털 날릴 수도 있어. 거기 앞에 있어. 거기. 얘가 털을 날려서 하람이도 약간 뒤에 가서 있어야 돼. 이게 아빠는 물려본 적이 없는데 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타란툴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입니다. 이렇게 앞발로 치는 게 여기 468마리 정도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2마리가 그 정갈이에요. 정갈이고 나머지는 이제 466마리가 이제 타란툴라죠. 2년 전 처음 키우기 시작한 거미가 어느새 방 한 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녀석들을 얻을 때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는 성주 씨. 예, 나왔다. 네, 뛰쳐나올까 봐. 네. 수십만 개의 털이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는 타란툴라는 사육 난이도가 꽤 높은데요. 얘가 일렉트릭 블루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제 탈피 기간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제가 1탈부터 키웠던 애인데 얘 이제 보라색과 파란색. 얘는 싸납다는 것보다는 예민한 편이에요. 스파 때부터 키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키운 애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집에서 거미라는 희귀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내 와이프가 강아지도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미는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이 사육장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돌아다니지 않고 와이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된 것 같아요. 털 터는 거 봐. 이빨을 꽂아 독을 주입해 먹잇감을 마비시켜 그 체액을 빨아먹는다는 타란툴라. 되게 소중한 보물 1호? 우리 아이들 이제 자라는 것 같이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얘네도 이제 제 아이와 같은 애들이죠. 한심한 눈으로. 아직도 그 짓이냐 이렇게. 처음에는 화가 났고요. 그 다음은 친밀하고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아빠한테 거미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보물 1호 존재. 그래요? 아빠가 아까 인터뷰할 때 보물 1호라고 해서. 그래요? 내가 보물 이뤄야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엄마가 화내려고 했어요. 손으로 옮겨줘야지. 얘가 수컷이요.
거미를 키우기 시작한 후 아이들이 더 늘어난 셈. 된다. 했다. 예. 지금 행복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잘하네. 같이 잠도 자고 먹이도 주고 물도 먹여주고 집도 갈아주고 그렇게 정성을 쏟는 걸 보니까 네. 그것도 다른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랑 안아주고 교감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른 사랑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도마뱀, 거북이, 뱀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파충류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겐 기피의 대상일 텐데요. 이 동물들을 곁에 두고 직접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희귀 동물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인천세관에서 의심되는 화물 하나가 적발됐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수입이 금지된 희귀 동물. 누군가 밀수하다 발각된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자의 바닥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악어들. 그리고 뱀. 대부분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사이테스에 속한 동물입니다. 대체 누구의 소행일까요? 해당 화주는 관상이나 또는 애완 목적으로 들여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에 처한 영장류를 비롯하여 악어, 앵무새 등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불법 밀수의 현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다 녹았는데. 밀수로 확인된 희귀 동물들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밀수입을 했던 업체 중 한 곳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혹시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파충류 관련해서 수입하고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그쪽은 아닌데.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건물 자체에 그런 거. 파충류 샵 같은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 3층은 비어 있던데 뭐 하는 분인지. 3층이요? 학원 아닌가요? 비어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는 학원이었어. 그래요? 이미 종적을 감춘 해당 업자. 그런데 최근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종들이 버젓이 유튜브 상에서 광고되고 있었고 말레이시안 솔톤터 크로코다일 슈라이너스 독칼마 심지어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판매를 위한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악어류. 그런데 어떻게 거래가 가능한 걸까요? 업자 중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입됐다가 적발된 게 님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고요? 아니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는 양서류를 취급하잖아요. 저희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서류 그런 걸 하지 않고요. 뭐. 지금 저희가 파충류 수입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자, 오늘은 바다하고 말레이시아 솔트워를 크로커다일. 자, 바다하고 투입. 자. 그렇다면 이 악어들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입수한 걸까요? 그런 건 뭐 저희가 매입을 한 거죠. 네. 지금 수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사업적 수입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경로든 들어온 동물들이 이제 증시 돼가지고 뭐 거래를 하거나 그게 다죠. 새로 뭐 허가를 받고 수입 허가를 받고 수입되는 거는 없어요. 보이죠? 무는 거? 금지되기 이전에 정식 수입한 개체를 증식해 거래하고 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 보였습니다. 보입니까? 악어나 뱀과 같이 집에서 애완이나 반려용으로 키울 수 있는 동물을 굳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물어가지고 손가락 잘린다, 죽는다 이런 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종 자체가 몇 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개소리. 여러 가지 위선적인 이유를 씌우겠죠.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혹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까봐 그런 것을 애완용화되는 걸 그런 걸 꺼려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과도하다기보단 잘못돼 있어요. 이 규정이라는 게 제도가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으면은 그냥 아예 없애자. 아무도 안 지키는데 무슨 제도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단속 현장. 사장님 계십니까? 사무실이 안쪽인데 안쪽에도 불이 켜져 있기는 그죠? 네. 일단 현재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거래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사이테스 종인 회색 앵무를 거래하기 위해선 환경청의 양도 양수 신고와 개체수 신고는 필수인데요. 새는 3개월입니다. 아까요. 모든 종류가. 얘네 헷갈리는 거죠. 얘네 안 물어요. 순해요. 똑같은 거가 안 물어요. 번식장이 아주 있거든요. 새와 알로 가득 찬 번식장. 이런 데가 한 5군데 있어요. 우리 집에. 이상한 데가 한 40장 있어요. 아까도 대장이 한통 다 있어가 아닙니까? 여기 보이는 것만 성체인 회색 앵무만 40마리 이상이 있다는 말. 12마리만 있어요, 정상이고. 그런데 신고된 개체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머진 불법입니다. 한참 후 뒤늦게 나타난 업자. 저희가 번식장에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정리 다 됐어요. 아니, 정리 다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오일 붙는데 뭐 저희가 아닌데. 아니,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새소리가 나는 걸 들었거든. 예. 아니 바쁘다니까 지금 좀 자유 잡고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방해를 하지는 않는다니까. 내가 안 걸리는 게 알다니까. 번식장으로의 동행을 거부한 업자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는데요. 제작진은 단속반과 함께 곧장 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번식장 앞에 대기 중인 택시 한 대. 2층 사장님 맞으세요? 2층 사세요? 그럼 어디 가세요?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장님 이거 한 번만 돌게요. 오, 그래요? 문이 안 닫혀가지고 발가락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론가 급히 떠나는 그녀. 단속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택시에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뒤에야 번식장에 나타난 업자. 이미 새장들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 이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희가 왔을 때는 어떤 분이 여기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청소하는 아줌마 있을 텐데.
일러갖고 치고는 뭐 너무 급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 전한 걸로. 정황상 신고된 회색 앵무 개체수들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환경부 연구 용역을 할 때 추정한 바로는 약 80%가 밀수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정기적으로 각 국가로부터 수정란 형태로 보통 1회에 적게는 50개, 많게는 200개 정도의 알을 공항을 통해서 밀수를 하고 그 알들을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점조직 형태의 샵들에게 유정란 또는 부와 같은 새끼의 형태로 판매합니다. 불법 밀반입과 서류 위조, 양도 양수 및 인공증식 신고 위반. 이 현실 속에 애꿎은 희귀동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구조를 보자면 대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또는 그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사람은 항상 이제 그 사이에 빈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수업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대규모로 밀수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밀수되고 있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동물 거래 허브로 손꼽히는 방콕의 대형 재래시장. 이곳에선 포유류뿐 아니라 파충류와 갑각류, 양서류까지. 동물이라면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야생에서 잡아왔다는 불법 개체들까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Maybe a snake or a lizard, something, I don't know, something that's true to the region. I don't know, something from Thailand. That'd be cool. I have mixed feelings. I think some exotic pets shouldn't be pets, but I think if they're kept in the right way, then I think it's fine.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는 이곳.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동물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너무 위험한데?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찍으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이테스종 카라칼과 이구아나 등 멸종 위기종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anymore? หมายถึงตัวไหนอ่ะ ถ้าเป็นตัวนี้อ่ะก็มีคนนำมาส่งต่อ แต่เขาก็น่าจะเอามาจากในป่านะอันนี้ก็พูดตรงๆ 야생에서 포획한 희귀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This is the meerkat? meerkat ฟาร์มเรามี100 กว่าคู่ก็เป็นพ่อแม่พันธุ์หมดเลยตรงนี้ก็คือ 동물을 사육 번식시키는 대규모 농장. 대부분 사이테스 종들임에도 태국 정부에서 소유 및 번식용으로 허가한 동물들입니다. ลูกเต่าไซส์ที่ฟาร์มกำลังทำอยู่เพราะว่าฟาร์มจะไม่ส่งลูกค้าไซส์เล็กจะส่งลูกค้าประมาณไซส์ 3-4 นิ้วขึ้นไปครับผมมันจะได้ราคาดีกว่า 외국에서 들여온 거의 모든 종을 사육 및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ตัวนี้ซื้อมาตอนลูกออสคือก่อนที่จะเป็นกบนะครับลูกออสตัวเล็กๆออกจากไข่ก็ตัวละ600 บาท ตัวละ600 บาท ใช่ครับ 한국에선 개인 사육이 금지된 원숭이조차 이곳에선 사육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명 마모색. 비단 원숭이도 예외는 아닌데요. 작은 체구와 귀여운 외모로 밀수 1순위라는 녀석. มีลูกค้าชาวเกาหลีบ้างไหมครับ เคยได้ยินครับ บางทีเขาก็มาหาซื้อนก บางทีก็มาหาซื้อไอ้พวกเมียแคท พวกลิงมาโมเสสก็มีครับ 도대체 한국인들은 사육이 금지된 영장류를 어떤 경로로 들여온 것일까요? อันนี้ก็ครูของลู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희귀동물을 키우려고 하는 걸까요? 희귀동물은 더 이상 일부 마니아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벌써 파충류 30마리를 입양했다는 희령 씨. 저도 좀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털에 민감한 부분?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좋았고, 그 종이 되게 다양해서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 종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들어줄까요? 맞벌이 신혼부부가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선택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리키에너스 고 얘가 크레예요. 그래. 네. 총 몇 마리인 거예요? 저희는 6마리여서 지금 이렇게 꾸며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예뻐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죄책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일을 하니까 오히려 저녁에 잠깐 봐주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왔어요? 무겁네. 애들 잘 왔어요? 수요가 느는 만큼 희귀동물 번식은 점차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와. 완전 잘 왔어. 상자 안에 담긴 건 뱀. 외국에서 수입한 볼파이톤으로 모두 인공 증식된 개체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왔어. 네. 핫바가 엄청 낼름거리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저희처럼 브리딩을 하는 유명 브리더에게 수입이 된 친구들입니다. 세팅해놔서 사이테스 종인 볼파이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일단 다 올리자. 슈퍼블레이드, 레서레오. 이 뱀들이 모태가 되어 일명 브리딩을 하게 됩니다. 유전 법칙을 바탕으로 특정 형질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단순 개체 번식과는 다릅니다. 전부 볼파이톤이라고는 한 가지 종류고요. 생긴 외형에 따라서 이 모프를 처음 발견한 브리더가 지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프란 다양한 변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색깔과 무늬를 포함한 특정한 생김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Hey guys, come on in. 희귀동물의 브리딩에 있어 우리보다 이미 앞선 나라들이 많은데요. These are the snakes that are basically big enough to breed or starting to breed them very, very soon. And it starts with the biggest ones here and kind of works their way down younger and younger as we go around the wall. Pretty much like 전문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On this side we have our males over here, and then the females are this whole outside wall. What that does, it gives us the ability to move the males back and forth without wasting a whole ton of steps. But it is just packed with potential. Really, really cool. 브리딩을 통해 탄생한 다양한 모프의 뱀들. Crazy white flames on it. Possible het clown. 고가에 거래됩니다. That is in just pastel colors. Worldwide, there is so much demand for all these really amazing color combinations, and for those who are business-minded and want to enjoy the process of having a large collection and can take care of them, it can be an amazing, amazing thing for them to be involved in.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서 브리더인 박경훈 씨가 제일 아끼는 이 녀석.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블랙헤드 파이톤, 검은 머리 비단뱀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머리만 검은색입니다. 근데 지금 길이는 제 키보다 아마 이렇게 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지금 무게는 거의 한 15kg 정도 돼요.
어린 시절 거북이를 좋아했던 그가 뱀 브리더가 된 건 바로 이 녀석들 때문. 위에 있는 친구가 순놈, 아래에 있는 친구가 암놈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파충류 샵을 처음 갔을 때 보고 반해서 이제 키우게 됐고, 이제 2015년도부터 사육을 해서 2018년, 19년, 20년 이제 3년 연속으로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식을 했던 종들입니다. 20년생. 경훈 씨는 뱀이 개, 고양이 못지않은 반려동물이라 말하는데요. 취미로 시작한 뱀 사육이 이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본인의 직업이 됐고 꽤 유망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친구는 모프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버터 파스텔 더블 햇 SK 아잔티 클라운이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파스텔 더블 햇 SK 아잔티 클라운인데, 이 두 친구가 지금 약간 갈색과 약간 황토색 빛깔이 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은색 빛깔의 볼파이톤이 태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 모프나 어떤 특정 종을 브리딩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과 그 자체만으로 사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욕심이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브리딩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정열 씨는 새우로 브리딩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관상하는 관상용 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마리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세어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00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를 넘어 이제는 해양 생물로까지 브리딩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새우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정열 씨. 제각기 모양이 다 달라요. 어느 하나 똑같은 개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또는 뭐 제가 원하는 이 무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무늬에 가까운 애들을 모아서 한 곳에 넣어줘서 그렇게 교배를 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타입의 개체가 새끼들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역시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로서 새우와 만났습니다. 그 후 새우의 매력에 푹 빠져 브리더의 길을 걷게 됐답니다. 브리딩이 잘 되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어떤 개체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있지만 비싼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도 하고 뭐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직접 이제 오프라인 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 사육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해 초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수입 및 거래 등이 가능한 생물종을 지정하는 일명 백생 목록의 신설이 주요 골자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어쨌든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자체별로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사람들은 백생 목록의 신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사회 발전은 문화의 다양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몇몇 특정한 반려화된 혹은 가축화된 동물들만 기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런 반려동물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가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동물이나 수입하고
자유롭게 사실은 기르고 그러다가 기르지 못하게 되면 버리고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서 그거를 그냥 몇 명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에 대한 입장 차이는 첨예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인데요. 한쪽은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충류가 현대인에게는 딱 맞는 반려동물이라는 주장이죠.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릴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아프리카산의 멸종 위기종 회색 앵무가 발견됐습니다. 회색 앵무가 온천중학교 앞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산시청에서 구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로 보호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데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윙컷이 있네. 저 혹시 여기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날개 길이가 다르거든요. 이제 한쪽 날개를 잘라서 날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길렀을 회색 앵무. 희귀동물을 반려동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되는 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른 녀석도 있나요? 맞습니다. 오늘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늑대거북도 보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생태원으로 데려가게 되었고요. 등껍질이 깨진 채 발견된 이 녀석 역시 사이테스 종에 속하는 늑대 거북. 두 마리 희귀 동물은 이날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로 향했는데요. 특별한 질병이나 이상은 없는지 도입 검사를 받은 후 보호됩니다. 태국에서 만났던 마모색과 똑같은 종인 비단 원숭이. 실제로 지난 2019년 태국에서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돼 이곳에 오게 된 이 녀석들. 비단 원숭이는 생후 3주 이내인 새끼 상태로 밀수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미와 생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안고 있는 비단원숭이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엄마를 죽여야 됩니다. 그 옆에 아빠가 있으면 아빠도 죽여야 됩니다. 실제로 저 원숭이들이 들어올 때 3마리가 적발이 되었지만 이 3마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죽은 동물 수는 이 3마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비단 원숭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밀수되다 적발된 사막여우 17마리 중 12마리는 개 홍역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설가타 육지거북은 불법 사육하다 적발돼 몰수된 사례입니다. 등갑 상태가 특정 시기에 영양 상태가 불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없다면 이렇게 적발된 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죄 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밀수되는 동물들의 생명을 살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생추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
이 녀석 민키는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부모, 형제도 고향도 잃어버리고 먼 타양에서 결국 버림받아 이곳에 들어온 민키. 야생을 떠나 반려동물로 살아야 했던 민키의 몸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정상 흰손긴팔 원숭이의 상온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80도로 뻗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검진한 민키의 상온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곡이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불법 사육되다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닥 생활을 하다 보면 흰손긴팔 원숭이가 팔근의 운동이 아닌 이렇게 다른 영장류처럼 짚으려고 하겠지요. 유아 시기를 그런 환경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적합한 환경이 상온골에 만곡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디 야생의 삶이었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따로 떼서 사람 옆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동물이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지 못한 면이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동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 출신인 임준호 씨는 희귀동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원래의 서식지와 같은 환경을 꾸며주자는 것이었죠. 가축을 키울 때는 우리가 가축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뭐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얻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기만 하는데도 제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라는 친구고요. 말 그대로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남미 아마존이나 뭐 페루 이런 데 서식을 하고 있고요. 위험할 줄 알았는데 딱 붙어 있네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엠페러 뉴스라는 친구고요.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이 녀석도 멸종 위기종이에요? 이 친구도 사이테스, 최근에 사이테스가 됐어요. 준호 씨가 사육하는 동물들은 합법적으로 수입하거나 직접 번식시킨 사이테스 종들로 유튜브를 통해 동호인들과 사육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우와 대박.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다트프록인데요. 범블비라는 친구고요. 지금 보면 아래에 이 나뭇잎 위에 물 있는 부분에 올챙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등에 올챙이를 업고 있는 거. 다트프록은 올챙이 때 아빠 등에 업혀 물가로 이동합니다. 아빠가 어부발을 하는 셈인데요. 올챙이들이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올챙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조그맣게 뒷다리가 있죠.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한 다트프록 특유의 선명한 무늬가 보이시나요? 아침까지만 해도 앞다리 한쪽이 아마존이 고향인 다트프록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체가 됐습니다. 오호, 야, 안에 이제 거진 개구리들이 다 됐습니다. 얘 이렇게 약간씩 꼬리가 남아있긴 한데요. 사실 개발이나 자연 파괴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라도 좀 더 우리 지구에서 오래 볼 수 있도록 생존하게 하는데 이런 사육 문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은 사람이 가진 본능이죠. 찬솔 씨는 요즘 작은 원룸에
새 친구를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충류, 절지류, 어류와 포유류에 이어 오늘 그가 맞을 동물은 바로 갑각류인 개, 뱀파이어 크랩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개의 무엇이 찬솔 씨를 그토록 설레게 만든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제 먹이를 주고 이제 탈피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걸 조금씩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키우는 것 같아요. 어디지? 보일 듯 말 듯. 잘 안 보이네요. 나다. 네,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또 다시 숨 모으려고 하는데 나다. 작은 새끼 진의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잘 키우기 위해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 거 보이시나요? 여기 다 지면을입니다. 얘네들 이제 애완 지면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뭔가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래서 이 젖소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대월카라고 불리는 이제 종이에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교감이나 위안만 선택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이런 사육 기술이나 혹은 뭐 내가 동물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은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타의 SNS 불법 거래를 막자는 서명운동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ost cheetah cubs we have rescued were severely dehydrated and malnourished. One of the cubs we rescued was so tightly tied around the waist with a rope that it died of intestinal blockage. Many animals, many exotic pets, they end up abandoned or dead. 부와 권력의 과시용으로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치타 관련 영상들. Worldwide, 4,184 cheetahs have been part of the illegal trade between 2010 and 2019, and over 2,000 of them were advertised on social media like Instagram or YouTube or Twitter, and also through other phone apps. 순수한 마음에 함께 하기로 한 반려동물이든 수익을 위한 브리딩이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들 역시 생명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Buying these animals illegally is not only bad for the animals, it's also bad for all the humans that are around.